먼저 인간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관계는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상호작용과 행위의 양식을 말하며 첫 번째 호송공장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호송공장 실험이란 무엇이냐면 이 네 가지 실험, 조명에 관한 실험, 그 다음에 계전기 조립실험실 실험, 그 다음에 면접 실험, 그 다음에 배전기 권선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아낼 수 있었냐면 첫 번째, 조명도는 생산 능률을 바꾸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요인은 될 수 없었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물질적 작업보다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인간적인 요인이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좋은 조건을 맞춰줘서 의자를 좋은 거를 갖다주고 책상도 좋은 것을 갖다준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요인이 맞지 않는다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직장인들이 공감하는 내용이긴 할 텐데 아무리 회사에서 급여를 좀 더 올려주거나 한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인간적인 요인이 작업 능률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호성공장 실험은 두 번째 줄에 있는 물질적 작업 조건보다는 인간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다가 포인트가 된다라는 걸 체크하고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메이오의 인간관계 관리 방식 중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 번째는 테크니컬 스킬즈, 그 다음에 소시얼 스킬즈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시얼 스킬즈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양호하게 하고 모랄을 양양시키는 능력이다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은 모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동일화는 무엇이냐면 핸드폰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죠. 동일화시키다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과 태도를 투입시켜 자신과 비슷한 점을 발견해내는 것이 동일화. 그 다음에 투사는 무엇이냐면 어떤 곳에 투사를 하게 되는 건데 자기 속에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한다. 즉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학창시절에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밖에서 TV 소리가 난다고 해서 TV 소리 때문에 공부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이 투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은 당연히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고 모방이란 남의 행동과 판단을 표본하여 그것과 같거나 비슷하게 따라하려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시는 무엇이다? 다른 사람의 판단 및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행동을 암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집단 행동에 있는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 4-에 있는 부분에서 소시오메트리와 소시오그램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소시오메트리는 무엇이냐면 사회 측정법으로서 집단에 있어 각 구성원 사이의 견인과 배척 관계를 조사하여 어떤 개인의 집단 내에서 관계나 위치를 발견하고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주변이 나를 나쁘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하고 있으면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이 소시오그램을 통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시오그램에 대한 계산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될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냥 푸는 방법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볍게 그냥 읽어주시면서 넘어가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재빈발설 및 행동과학 중에 주의의 특성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의 특성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서 세 가지가 무엇이 있는지 정도는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선택성입니다. 선택성은 무엇이다? 소수의 특정한 것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것으로 한 번에 여러 자극을 동시에 지각 수용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동성은 무엇이냐면 주기적으로 부주의의 리듬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시간 계속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것이 부주의 리듬이 존재, 그 다음에 장시간 계속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시선에서 벗어난 부분은 무시되기 쉽고 주지점만 인지하는 특성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만 보고 걸어가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 뒤쪽에서 있는 위험도를 우리가 체크할 수가 없고 조금 더 두리번 걷게 된다고 하더라도 뒤쪽에 있는 위험을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주의의 특성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부주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부주의 현상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먼저 단절, 우회, 수준의 저하,
혼란, 과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암기 팁을 통해서 한번 가볍게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부주의한 단우가 있었는데 이 단우는 의식이 저하돼서 혼란이 과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주의한 단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암기법을 적어보도록 하면 부주의한 단우는 의식이 저하되어 혼란이 과잉된다. 자, 그래서 부주의 현상에 대한 암기법이 된다라고 체크해주면 되겠고, 먼저 단우가 무엇이다? 의식의 단절, 그 다음에 우는 의식의 우회, 그 다음에 의식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의식 수준의 저하, 그 다음에 의식의 혼란, 의식의 과잉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기해주면 되겠고, 각각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면, 첫 번째, 의식의 단절은 무엇이면 끊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식의 흐름이 단절되고 공백의 상태가 되는 것이 의식의 단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식의 우회란, 걱정, 고뇌, 욕구불만 등에 의해 다른 곳으로 빗나간다. 자, 우회에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 많이 사용하죠. 산업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의식의 우회가 되겠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작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날에 뭔가 싸운 사람이 생각난다거나 집에 남겨놓은 음식이 생각난다던가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잡생각을 많이 없애주면 산업재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재해 빈발설에서 빈발성의 유형 3가지가 있다 정도만 체크해 주도록 할게요. 기회설, 암시설, 재해 빈발, 경향자설이 있다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고 경향, 성격 중 재해 누발자의 유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누발자란 무엇이냐면 재해를 발생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에 대한 누발자가 있겠죠. 작업이 어렵거나 기계 설비에 결함이 있거나 주의력 집중이 곤란한 경우, 심신의 근심 걱정이 있는 경우에 재해를 일으키는 자가 상황성 누발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습관성, 소질성, 미숙성 누발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독을 통해서 이런 것이 어떤 누발자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고,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려가도록 할게요. 아래 동기부여 이론 중에 레윈, K의 법칙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공식이 되겠죠. 각각의 인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B는 무엇이냐면 behavior이라고 해서 이것은 행동, 영어 단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하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인간의 행동에 해당되고, 자, 이때 F, 모두 수학을 많이 포기했겠지만 이 F는 함수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F는 펑션이라고 해서 함수 관계, 그 다음에 P는 person,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person 어떠한, 이때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개체, 연령과 경험, 그 다음에 심신 상태와 성격 등을 볼 수 있겠고, 이때 E는 무엇이냐면 environment라고 해서 환경이라는 뜻을 갖는 영단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E는 심리적인 환경, 즉 인간 관계와 작업 환경에 대한 것이 E가 된다 라는 거는 반드시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도 정말 중요하죠. 자, 각각 단계별로 무엇인지 각각 순서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단계는 생리적 욕구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란 것은 당연히 배고프고 잠을 자고 싶고 이러한 욕구들이 가장 먼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리적 욕구인 갈증, 호흡, 배설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욕구가 되겠고, 우리가 배부르게 되면 일단은 음식 생각이 덜 나게 되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안전을 구하려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생각해보면 그때는 허름한 동굴 같은 데서 지내면서 배 채우기 바빴는데 이러한 것들이 안정적으로 농경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안정적인 생활이 되면서 움막을 짓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살아가려는 욕구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농경사회를 지나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사회적 욕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속에 대한 욕구가 나오면서 어떠한 부족도 만들어지고 어떠한 나라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는 요즘 시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사회적에 소속이 됐는데 그 다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존경의 욕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자존심과 명예를 추구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에서 3단계는 인간이 당연히 해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1차원 단계, 저차원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는
이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의 흐름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보다 쉽게 암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알더퍼의 ERJ로는 생존, 관계, 성장 욕구가 있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허즈버그 이요인 이론 또한 마찬가지로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이 있다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3-5에 있는 맥그리거의 XY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X는 우리가 싫다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Y는 Yes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는 싫은 거기 때문에 반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Y는 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보다 더 쉽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X이론은 당연히 반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불신감이 일어날 수 있겠고, 그다음 Y는 찬성이기 때문에 상호 신뢰감, 즉 태어날 때부터 성악설, 그 다음에 성선설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반대하는 이론에서는 물질적인 저차원적인 욕구가 주된 욕구라면 이때 Y이론은 창선적으로서 정신적인 욕구, 고차원적인 욕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산업혁명 때는 단순하게 인건을 많이 투입해서, 사람을 많이 투입해서 생산을 많이 하는 방법이 먹혔어요. 그래서 개발이 좀 덜 된 저개발국형에서 이 X론을 많이 사용을 했다면 요즘에는 창의성이 더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겠고, 그걸로 인해서 좋은 상품들이 나오게 돼서 회사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모든 회사는 X이론이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요즘에는 Y이론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으로 갈수록 이 Y이론을 좀 더 도입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X이론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 하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Y이론이 좀 더 현대사회에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동기 요소의 상호관계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파악을 하면서 눈에 익혀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고, 자, 이것은 단순하게 앞글자를 딴 공식법으로 첫 번째는 지식기능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기능, 두 번째는 상태동, 세 번째는 능동인, 마지막 네 번째는 인물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좋은 암기법이 있다면 자신만의 암기법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공부법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집단관리의 리더십, 집단관리와 리더십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첫 번째, 리더십과 헤드십에 대해서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다? 리더십은 무엇이냐면 사내에서 선출된 지도자로서 사실상 리더라고 볼 수 있겠고, 헤드십은 상부에서 임명된 지도자로서 명목상의 리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A라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좋겠지만 상부에서는 B라는 사람을 선정을 했을 경우에는 헤드십이 되는 거고, A가 선정됐을 경우에는 리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위 형태는 민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헤드십은 권위주의적.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리더십이 뭔가 좀 더 좋은 느낌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암기해준다면 보다 더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끔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냥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관리 그리드 이론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리더십 진단 프로그램으로서 관리자의 관리 행동 유형을 두 가지 방법으로 진단하는 것으로 XY 좌표를 이용해서 어떠한 것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1은 무엇이냐면 둘 다 관심이 없는 것, 즉 생산적인 측면과 인간관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무관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때 9,9는 이상형으로서 당연히 이상적으로 일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하면 좋겠지만 이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9.9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지만 일은 잘 못하지만 인간관계만 좋은 사람을 1,9,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나쁘지만 일만 하는 사람을 9,1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려면 이게 어느 정도 인간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걸 표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부분도 가볍게 읽고 넘어가주면 되겠고, 어디가 중요하냐면 피로의 측정 방법에서 생리적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 정도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플리커 테스트가 무엇인지 정도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리커 테스트는 무엇이다? 정신적 부담이 대뇌피질의 피로 수준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정도 체크를 해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리듬, 예전에 많이 봤을 겁니다. 바이오리듬. 신체에는 어떤적인 리듬이 존재하게 되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육체적 리듬으로 보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23일 주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식욕, 그 다음에 활동력 등을 나타내는 것이 육체적 리듬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감성적 리듬이란 28일 주기, 그 다음에 감정이나 희노애락 등을 나타냄. 지성적 리듬은 33일 주기로서 지성이기 때문에 상상력, 기억력, 판단력 등을 나타낸다 라는 것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생체 리듬과 피로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혈액의 수분과 염분량은 주로 주간에 감소하게 되고 야간에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체온과 혈압, 맥박수는 주간에 상승하고 야간에 저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간에는 소화분비액이 불량이 되고 체중이 감소한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말초운동 기능이 저하되고 피로의 자각 증상이 증대가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야간까지 있게 되면 그렇게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더 피로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한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 메커니즘, 동일화, 자신과 비슷한 거, 투사, 억압하는 거, 그 다음에 모방은 비슷하게 따라하는 거, 암시는 무비판적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주의 현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하라고 했었죠. 자, 부주의 현상에는 무엇이다? 부주의한 단우는 의식이 저하되어 혼란이 과잉된다. 그래서 의식의 단절, 우회, 의식 수준의 저하, 그 다음에 의식의 혼란, 의식의 과잉이 되겠습니다. 자, 레인 K의 법칙에서 뭐가 중요하다? 공식도 암기해야 되고, B는 행동, 그 다음에 F는 함수, P는 어떠한 개체, E는 환경을 나타낸다까지도 같이 암기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로는 무엇이다? 우리가 역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생리, 안전, 사회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저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이 완성되면 자기 존경과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한 고차원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저차원, 여기는 고차원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은 앞글자를 따서 외웠죠. 지기능, 지식, 기능은 능력이 된다. 상태동, 상황과 태도는 무엇이 된다? 동기유발. 그 다음에 능동인, 능력과 동기유발은 인간의 성과, 그 다음에 인물경은 인간의 성과와 물적인 성과는 병영의 성과가 된다까지도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파트 중 네 번째 챕터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